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는 우리 2030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 연예계 이슈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또 우리 본업에 집중을 하느라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청년층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만큼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국민연금 이슈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젊을 때 보험료를 내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연금을 받아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소득이 없을 때만 납부를 제외합니다. 우리가 25살에 취업을 한다고 치면은 계속 일을 할 거잖아요. 20년, 30년간 계속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제적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낸 돈이 잔뜩 모이겠죠. 그러면 그 돈을 운용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금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을 막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개혁이 됐어요. 이 연금 개정 법안의 핵심은요.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33년에 13%에 도달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8년 도입 당시에는 보험료율 3%로 시작합니다.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이 됐고요. 계속 동결되다가 13%로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된 거죠. 그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립니다. 이 받는 돈은 단계적 인상 없이 내년부터 바로 인상이 돼요. 그럼 이런 반응이 오겠죠? 아니 우리는 지금 내는 돈 더 많아지고 그 돈을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불투명한데 그럼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으니까 훨씬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걷어서 기성세대 좋은 짓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딱 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상된 소득 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그 가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건 맞아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랐잖아요.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약 309만 원이거든요. 현재는 9% 적용한 27만 8천 원을 내고 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랑 이제 절반씩 부담을 하니까 13만 9천 원을 내겠고 자영업자 같은 지역 가입자는 27만 8천 원을 전액 부담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 가입자는 매달 15,000원씩 오른 29만 3천 원, 직장 가입자는 그거의 절반을 냅니다. 그리고 13%에 도달하는 2033년에는 월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올해보다 지역 가입자는 매달 12만 원 이상, 1년이면 148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물론 소득이 오르면 더 냅니다. 말만 들어도 부담이 너무 돼요. 아니 우리 젊은이들 현금 빨리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내 수중에 이제 저축하고 막 잔고 쌓이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죠. 내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극사회초년생 친구들이 이제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요. 총 보험료는 5,413만 원을 더 내고 총 수급 연금액은 2,170만 원 더 받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더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내면 우리가 받을 때는 연금 고갈이 안 되는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기금은 2056년에 고갈이 돼요. 그런데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998년생인 저는 2063년에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득 활동이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돈을 다 내다가 제가 받을 때는 기금이 소진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국민연금 기금 전망에 따르면 8년 연장이 돼서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딱 1년 받다가 기금이 소진되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동안에나 보험료 열심히 냈는데 기금이 소진돼 버리네? 너무 곤란하죠. 이게 제 또래 세대들과 제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될 일인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에요. 근데 이 국민연금 재정 축에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2명을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작성이 된 거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인데 출산율 1.1을 가정하는 거는 무슨 자신감일까요? 결국 실제 고갈 시점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그 명목 하에 가져가 버리면 우리 20대에게는 추가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해요. 오래전에 연금 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가 방식 등의 전환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보조를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일 테고 부가 방식은 더 아픈데요. 그 해 연금 수급자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요. 그 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부가 방식은 뿅그리가 20대가 아니라 만 65세의 뿅그리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받을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루살이 권법 같은 느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2078년 기준 부가 방식 기준 보험료율은요 38%가 될 전망이래요. 너네 돈 번 거에서 38%를 내 라고 하면은 부가 방식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미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아니 누군가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2030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 당시에 2030 친구들한테 고려장을 당하겠다고. 사실 지금 우리 13% 내는 것도 머리 아픈데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38%를 내라고 해요. 심지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2064년에 기금 소진된다는 게 출산율 1.2명 수준을 회복한다는 가정이었다고요.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들은 소득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서도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더 큰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고려대, 서강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2030 청년 세대들한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들한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있었죠. 왜 이렇게 청년층에서 반발이 유독 심할까요? 첫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고통 분담입니다. 연금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고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었고 결국 이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개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내고 받는 사람들은 조금 줄이면서 고통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맞는 건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된 거죠. 06년생의 20세는 50세보다 총 보험료는 6,236만 원을 더 내고 총 연금액은 5,190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 이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점인데요. 우리 청년층들이 이제 20년, 30년 우리 더 일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보험료율 인상은 이제 돈을 낼 일이 별로 안 남은 기성세대들보다 우리 2030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끼리 보험료를 더 내는 걸로 졸속 합의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9%보다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당연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돈 걷어가는 거 너무 싫지만 청년층이 아예 돈을 내기 싫다고 그냥 막 항의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이 구조적인 이 문제에 대한 개혁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죠. 구조적인 개혁이 먼저 필요해 보이는데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고 기금 소진을 8년 연장한 것이 잘한 거냐라는 거죠.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장된 기금 소진 시점인 2064년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현재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7.7세입니다.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성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2030이 더 내는 구조인데 청년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인구 데이터를 보면 2025년 기준 5060이 3040보다 더 많죠. 20대는 더 적고요. 투표율 역시 2040보다 5070이 지금 더 높죠. 결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게 투표할 유권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결정이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순 없겠지만 자리를 지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예 안 들어간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같은 의견은 아니었어요. 실제 표결 결과는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30, 40대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높은 연령층에서 일부도 반대나 기권 의사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청년 국회의원 수 자체가 너무 적고요. 결국 다수결 구조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더 적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부 좀 바뀐 것들은 있어요.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첫째 아부터 이제 12개월을 줍니다. 지금은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 추가로 줬는데 이제 첫째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씩 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13%로 이제 단기적 인상이 될 예정이잖아요.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9.02였고 이제 13%가 되는 거죠.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게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연금 수급액을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인구 구조, 재정 상태 등에 따라서 자동 조정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출생률이 낮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받는 연금 액수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88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연금 수령 총액이 약 20% 줄어들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소득 대체율도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소득 대체율이
비율이 좀 낮은 구조에서는 자동 삭감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을 보장해 준다고는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에 걸려있는 세대, 저 같은 세대한테는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또래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적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커지는데요. 최근에 연금저축 역시 외납세 체계를 변경을 하면서 과세 이연 혜택이 소폭 약해졌고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려오는 게 없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구조 개혁 자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은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금 부족을 이제 메우기 위한 대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중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채택된 대안이 화폐 가치 하락에 또 일조를 하게 되면은 연봉 인상으로 자산 상승 속도를 더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우리와 다음 세대는 더 팍팍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보험료율이 정말 막 30%, 40%까지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건 정말로 그때까지 국회가 아무런 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일까지는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또 2030들의 관심도가 더 크게 집중이 됐으니까 우리 세대랑 미래 세대도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보고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거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공유도 많이 해서 이런 상황과 사태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